안 좋죠. 판매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내가 양치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충치가 거진 치과 갔더니 항상 안 생기고 잇몸도 항상 크게 문제 없다. 단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나눠서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브 치과 운영하고 있는 치과 전문의 배승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치주적으로 칫솔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강용품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종류가 너무 많죠. 사실 마트 가도 칫솔이 뭐 진열된 것만 봐도 뭐 수백 개가 진열되어 있잖아요. 큰 마트 가면.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칫솔의 탄력에 따라서 칫솔을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양치가 너무 안 되고 치석 치태도 잘 끼고 뭐 음식물이 많이 낀다. 내가 양치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탄력이 있어서 치아를 좀 잘 닦아줄 수 있는 단단한 칫솔을 오래 쓰는 게 좋고요. 양치는 내가 잘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잇몸이 얇고 잇몸도 잘 내려가고 잇몸 퇴축이 잘 되고 얇은 잇몸인 것 같다. 구멍도 잘 생기고 이러면은 미세볼을 써서 치아와 잇몸 사이사이를 가볍게 좀 닦는 게 좋죠. 이 전동 칫솔은 논문상에서도 잘 제대로 사용한다면 일반 칫솔과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일반 칫솔은 칫솔질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칫솔질을 못한다. 그런 분들은 전동 칫솔을 저는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다만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 표면에 대고 너무 세게 누를 경우에는 치아 표면이 마모가 될 수 있어요. 즉 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동 칫솔을 쓸 때는 적절한 힘으로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전동 칫솔을 써야 장기적으로 치아를 잘 닦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손목이 안 좋고 양치 방법을 제대로 못하거나 팔이 불편하다. 그런 분들은 전동 칫솔을 대고만 있어도 되니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왕 쓰는 전동 칫솔 쓸 때 조금 정확한 방법으로 전동 칫솔을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로만 치아 닦는 게 두 가지겠죠. 양치를 안 하고 가글만 하고 뱉는다. 물로만 헹군다. 그러면 사실 뭐 안에 있는 세균들은 사이사이 그대로 있을 거고요. 이제 물로만 닦는 기구, 즉 이제 워터픽이라고 해서 구강 세정기를 보통 이제 많이 말씀하세요. 나는 워터픽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도 써보거든요. 사실 자주 쓰지. 그거 외에도 사실 사랑니를 빼거나 어떤 특정 부위에 음식물이 자주 낀다면 구강 세정기로 그 부분을 쏘게 됐을 때 잘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칫솔질로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로 쏘는 기구도 한번 써볼까? 적극 권유드립니다. 저는 아주 좋은 기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칫솔을 사용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시간 칫솔도요 사이즈가 아주 많거든요. 작게는 6종류로 나눈 회사도 있고요. 12종류로 나눈 회사도 있어요. 근데 내가 칫솔질을 했어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더 잘하고 싶어. 그럼 시간 칫솔을 선택을 합니다. 넣어보는데 안 들어가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넣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사이 구멍이 나고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 사이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칫솔질과 치실로 대부분 다 해결이 되고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있어요. 뭐 최소한 30대 중반 이후부터 이 사이 공간이 벌어지고 우리 흔히 아는 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든지 뭐 다이스템이라든지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긴 분들, 그런 분들은 치실로 해도 구멍이 넓으니까 제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치간 칫솔을 쓰시면 되고요. 단 치간 칫솔을 쓸 때 너무 큰 걸 써서 사이에 피가 나거나 하지 않게 적당한 크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부위만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죠. 자기가 그 방법을 써서 양치를 잘하면 그게 올바른 칫솔이 맞습니다. 현재 만약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양치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충치가 거진 치과 갔더니 항상 안 생기고 잇몸도 항상 크게 문제 없다. 그 방법을 일단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단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나눠서 드릴게요. 만약에 잇몸이 잘 내려가고 뿌리가 잘 드러나고 잇몸에 마모가 잘 돼서 자주 시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옆으로 양치를 너무 세게 하실 경우에 치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횡마법이라고 하는 옆으로 양치 닦는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회전법이나 바스법이라고 해서 뭐 바스법과 회전법, 이게 뭔지는 이제 유튜브 치면 또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전은 칫솔을 위에서 밑으로 회전하는 방법을 회전법입니다. 한 번씩 이제 봤을 거예요. 쓸어내리는 거. 바스법은 칫솔 모를 치아와 잇몸 사이에 넣고 진동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양치질을 좀 하셔야 치아 시림 증상이 덜 해질 거고요. 두 번째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치과 가면은 양치가 안 된다. 뭐 뭔가 좀 항상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양치 방법은 회전법, 바스법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 조금 칫솔 탄력 있는 걸 써서 잘 닦아주시고 치약도 아무 치약을 쓰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조금 마모도가 센 치약, 그러니까 조금 무른 치약보다는 좀 연마제가 많은 치약을 써서 양치를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런 방법들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아주 많이 나오고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직접 한번 시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혀 잘 닦는 방법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최근에 환자분이 오셨어요. 50대 여자분이었는데 계속 구취가 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혀를 잘 닦으세요 물어봤더니 혀를 닦는데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혀를 봤죠. 근데 백태가 아주 많더라고요. 칫솔질을 잘하는 방법이 있듯이 혀를 또 잘 닦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몇 가지만 팁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우리 흔히 나온 약국이나 올리브영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혀 클리너라고 팔아요. 혀를 제대로 닦고 싶다면 혀 클리너를 우선 사시는 게 좋아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이제 보고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쇠 종류 중 하나 사신 다음에 혀를 닦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실수하는 첫 번째는 백태를 칫솔로 닦을 때 집어 넣었다가 뺐다가, 혀를 닦을 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태를 집어 넣었다가 또 뺐다가 집어 넣었다가 뺐다가, 이걸 뭐 반복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 좀 닦이긴 하겠지만 좋지 않겠죠. 목구멍에 있는 뭐 설태라고 하고도 백태라고도 하는데 염증 덩어리들을 쓸어내려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혀 클리너를 목구멍 저 깊이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밑에 바깥으로 빼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빼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그 50대 여자분이 어떤 큰 실수를 했냐면 혀를 요 앞에 상부만 닦아요. 앞에 표면만. 앞부분만 닦으니까 당연히 목구멍에 있는 염증이나 세균들이 빠지질 않죠. 그러니까 그분이 혀를 엄청 열심히 닦는데 구취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 기구를 목구멍 깊이 넣고 쑥쑥 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저는 사실 칫솔도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가 혀 클리너를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막 주머니 칫솔도 많고 치간 칫솔도 있고 막 혀 클리너까지 갖고 다니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든 칫솔로 닦아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깊이 집어넣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죠. 목구멍 집어넣으면 고역질 너무 심해서 앞에만 닦는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콧구멍에 힘을 딱 줘보세요. 이렇게 우리 주사 맞을 때,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있죠. 간호사가 엉덩이 탁 때리면서 놓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엉덩이 때리는 순간 우리 뇌는 이 엉덩이 때리는데 집중을 딱 합니다. 그 집중하면서 이게 엉덩이로 손 때린 게 아프다고 느끼면서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그 감각이 순간적으로 분산이 돼요. 이게 자극을 분산시키는 효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혀도 콧구멍에 힘을 딱 주잖아요. 그리고 혀 클리너를 딱 하면 우리 콧구멍에 힘을 준 그 순간을 우리가 더 신경 집중을 하게 되면 이 혀 클리너가 목구멍 깊이 들어온 느낌을 못 느껴요. 물론 느끼겠지만 분산이 되기 때문에 구역질 순간적으로 몇 번 안 합니다. 근데 콧구멍에 힘 주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혀를 딱 내밀어서 손끝으로 혀끝을 잡습니다. 이렇게. 물론 손 깨끗하게 씻고 해야겠죠. 딱 잡고 집어넣으면 이 손끝으로 혀끝을 살짝 지그시 잡은 그 느낌 때문에 혀 클리너나 칫솔이 목구멍까지 들어간 느낌을 또 분산시켜줘요. 그렇게 하면 구역질 거의 안 합니다. 이제 구역질을 하는 게 시원한 거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구역질 안 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이 속에 있는 안 좋은 위액이나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잡고 하거나 콧구멍에 힘을 주면 훨씬 낫다. 한번 PD님도 해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이제 옛날 사람들은 사실은 다들 평균 수명이 낮잖아요. 옛날에 뭐 원시 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20살 정도 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왜냐면은 원인이 많겠죠.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치료를 못하니까 그게 커지면서 염증이 생겨서 못하고. 근데 그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치아라고 생각합니다. 뭐 치아는 이제 28개가 최소 있고 사랑니가 있으면 32개가 있는데, 그 원시 시대 사람들은 칫솔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프면 치과 치료를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치아가 아프고 치통이 생기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붓다가 이렇게 감염돼서 죽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죠. 많이 죽었을 겁니다. 뭐 고려시대만 가서도 많이 죽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사실 제가 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문헌상에서 흔히 보면은 나뭇가지나 뭐 어떤 그 나뭇잎 청소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음식물로 빼고 이렇게 문지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지르면서 음식물로 빼고 나뭇가지로 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청소를 했고, 물로 헹구는 건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청소를 했을 거니까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죠. 중치 생기고 잇몸병 생기면 병이 커지다가 빨리 돌아가시고 그랬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지 못했으니까. 치약은 사실 뭐 너무 성분이 비슷해요. 모든 치약들이. 연마제라고 해서 이제 청소를 잘해주는 연마제, 뭐 상쾌하게 해주는 뭐 청량감 주는 제품도 있고, 계면 활성제라고 해서 기름기를 없애주기도 하고, 많은 제품들이 다 거의 90% 이상의 제품이 거의 동일하다 보면 되고요. 우리가 딱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가 실이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실인 이 치약을 전용으로 나온 걸 쓰면 돼요. 우리 TV 광고도 많이 하고 치과가도 많이 판매를 하니까 그런 실인 이 치약을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충치가 잘 생긴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불소가 조금 더 들어간 고불소 치약을 조금 쓰시면 다만 요만큼이라도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미백 치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치아가 노랗다? 미백 치약을 쓰면 0.01%라도 도움은 되겠죠. 다만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 실인 이 치약, 고불소 치약, 미백 치약 다 아주 미비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다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조금 기능성을 쓰면은 요만큼이라도 도움은 되니까 좀 그렇게 써보자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소금 양치 효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소금 양치도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소금 양치할 때 우리 목욕탕 요새는 잘 없더라고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목욕탕 가면 굵은 소금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걸 막 몸에 바르기도 하고 막 칫솔질 할 때 굵은 소금 넣고 문지르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소금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안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일단 굵은 소금 피하시고요. 천일염 같은 굵은 소금은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 딱딱한 입자로 막 문대게 되면 엄청난 연마제가 막 잇몸 상처 입히고 물론 치아가 좀 잘 닦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 잘 가면은 혹시 인터넷 보면 양치용 소금이 있어요. 아주 고운 입자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걸로 양치용 소금을 하시면 조금의 살균 효과, 소금은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살균 효과가 좀 있고 아무래도 양치가 좀 되긴 되죠. 다만 소금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글도 도움이 되죠. 이제 그냥 가글도 사실 좋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살균 성분이 좀 항균 성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고강 내 세균들도 좀 죽여주고 하니까 좋긴 좋습니다. 다만 가글을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우리 점막에 자극되는 화한 가글 같은 거는 점막에도 자극이 되고요. 또 가글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정상 세균이 고강 내에 있거든요. 안 좋은 세균도 있지만 그 세균 총이 조금 무너질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가글보다는 치약도 조금만 해가지고 약간 가볍게 양치하고 또 가글도 매일매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뭐 자기 전에 한 번 정도 이런 정도만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주 옛날에 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곧 40이거든요. 제가 아기 때만 해도 막 수돗물에 불소 넣어가지고 물 마시고 막 이랬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불소 섭취를 위해서 일부러 불소를 물에 타서 막 마시고 이런 시절은 아니고요. 치아가 형성되는 유아기 시절에는 소량의 불소를 이제 먹었을 때 뭐 좀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는 도움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불소 같은 경우 또 과량 섭취했을 때 복통이나 구토 같은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불소를 막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소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됐을 때는 사실 그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하지만 아기 때는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불소를 바르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불소 도포를 하는 게 좋고요. 성인도 내가 충치가 잘 생긴다 하는 분들은 치과에 가서 불소를 조금 발라주면 도움은 됩니다. 그럼요, 껌 도움 됩니다. 우리 설탕 껌은 설탕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안 좋을 수 있지만 자일리톨 성분 중에 이제 무설탕 껌 같은 거는 우리 껌을 씹으면 어때요? 침이 나오죠. 그럼 침이 나오는 거는 수분이 생겼다는 거고 그 수분이 구강내를 돌면서 자정작용, 즉 청소를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피치 못하게 양치를 못한 상황이다? 그럼 껌이라도 씹으면 조금 낫긴 낫습니다. 다만 양치 대신 할 건 아니다. 미백은요, 아까 말씀드린 치약으로는 사실 거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면 돼요. 뭐 없진 않겠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치아를 하얗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치과 가서 약을 바르고 광중압 같은 걸 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치아가 실제로 정말 하얘져요. 그 치과 의사들도 여자 치과 의사들은 미백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서 잘 때 뭐 물고 자는 그런 홈 블리칭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집에서 하는 그런 미백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효과가 없진 않은데 이제 잘 때 물고 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다만 치과에서 그냥 30분 누워서 탁 받고 끝내는 게 짧고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탕후루는 너무 안 좋죠. 판매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탕후루가 과일에다 설탕을 이렇게 얹어 놓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음식이 사실 치아에 너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치 잘 생기는 거는 설탕이 많은 든 음식을 먹으면 세균이 그 설탕에 있는 당을 이용해서 산성 성분을 만들어서 치아를 녹이게 되거든요. 즉 설탕을 치아에 공급하는 것 자체가 결국 세균이 더 번식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럼 모든 설탕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되 탕후루가 조금 안 좋은 점은 끈적끈적거리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설탕이라는 제품이 끈적끈적거리니 그 성분이 치아에 붙어서 계속해서 세균에게 공급을 해주겠죠. 그런 제품을 먹는 건 좋으나 먹고 나서 물로 각을 잘 하고 빨리 양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끈적끈적거리는 설탕이 든 음식 같은 거는 조금 치아에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